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 20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60쪽이 되겠습니다. 60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등록면허세는요, 과거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등록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각종 인가나 허가를 받게 되면 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등록세 일부는 취득세에 편입됐고요. 그리고 면허세가 등록세하고 합쳐졌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일부 등록세와 일부 면허세가 합쳐서 통합된 것이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면허에 관련된 세금은 아니고요. 등록에 관련된 세금만 여러분 부동산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의 특징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특징을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책에는 저 뒤편에 있는데 이거는 지방세지요. 지방세가 되겠고요. 또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조세니까 독립세가 되겠죠. 독립세가 되겠고요. 또 이 등록면허세의 과세 주체는요. 과세 주체는 도하고 구세에 들어갑니다. 도세와 구세입니다. 그리고 이 등록면허세는요. 취득세처럼 유통세입니다.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등기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행위세이면서 유통세에 들어갑니다. 취득세하고 똑같죠. 또 등기 등록 물건이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조세 부담 능력에 따라서 부과한다 해서 응능과세가 되겠습니다. 응능과세. 행위세이다, 유통세이다, 응능과세이다. 또 이러한 등기 등록하는 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록하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뭐 물세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물세. 뭐 과거에 이런 용어들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일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되지 않고 그냥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선 이제 등록에 대해서만 배울 겁니다. 국가로부터 각종 인가나 허가, 면허, 승인, 검사, 검열 받을 때 내는 것이 면허세인데요. 이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일부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서 등록면허세가 되었다. 이 정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60쪽 보시게 되면 과세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등기 등록을 하는 그런 그 대상물이 되겠죠. 그런데 먼저 여기서 과세 대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등록이란 나와 있습니다. 등록에 대해서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되겠죠.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설정입니다. 설정, 변경, 그리고 소멸. 설변소를 기억하시면 되겠네.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적인 장부,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설정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아직 민법 시간에 용익물권 들어보셨나요? 물권편에서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죠. 그 물건에는 8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런 것들을 민법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 설정, 뭐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뭐 이런 것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질권 설정,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설정, 또 근저당권 설정.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려오게 되면 은행이 채권자가 되겠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겁니다. 그렇죠? 또 채무자가 바뀌게 되면 근저당이 변경되는 겁니다. 설정, 변경, 이전. 채무자가 바뀌면 근저당권 변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변경. 어떤 물건의 권리 변동이 있었다. 변경. 그리고 우리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빌려온 돈을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근저당권을 뭐 합니까? 말소하는 것을 소멸시킨다 그럽니다. 말소시키는 것을 소멸시킨다. 그래서 등록이라는 것은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에 대한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장부, 공적인 장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납세지가 나오지요. 납세지, 등록면허세는 어디가 납세지냐 하는 건데, 이 납세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재지, 등록지, 주소지. 소재지, 등록지, 주소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실까요? 납세지는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일 현재 등기 등록할 재산의 출처요. 소재지. 등기 등록관청의 주소지. 또 사업소,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그랬는데, 밑에 보니까 등기 등록 구분과 납세지가 박스로 나와 있죠. 등기를 요하는 경우가 있고요, 등록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여러분, 부동산은 뭐라고 할까요? 등기란 말을 쓰죠.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의 등기가 되겠죠. 부동산 등기는 납세지가 어디냐?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선박은 어디냐? 선적항 소재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 등기 별표시 하시고요.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그 법인의 본점, 지점,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본점, 지점,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겠고요. 상호 등기는요, 영업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등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록에는 묶으세요. 자동차 등록과 거기 건설기계 등록 체크하세요. 필기할 거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과 건설기계 등록 체크하세요. 자동차 등록과 건설기계 등록은 등록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등록지가 되겠고, 그리고 건설기계 등록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등록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등록은 그 비행기가 머무르고 있는 정치장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광업권 등록은 광업법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광구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어권은 어장 소재지가 되겠고요. 오른쪽 보니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적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적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은 다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 서비스표 등록은 소재지, 영업허가 등록은 영업소 소재지, 그리고 기타 등기 등록과 거기 별표시 납세지 불분명이라고 나오죠. 이거 지난번 24회 때 출제가 됐어요. 납세지 불분명. 납세지가 불분명일 때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납세지가 불분명일 때는 등기소,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다. 그 많은 내용 중에 여러분, 등록면허세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재지, 주소지, 등록지. 소재지, 등록지, 주소지.
등록지는 두 가지. 자동차 등록과 건설기계 등록은 등록지. 가장 또 중요한 것은 1번 제일 위에 있는 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그리고 법인 등기는 본점, 지점, 주사무소 소재지. 나머지는 주소지가 되겠고요. 자, 다 암기 순서대로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납세지가 불분명일 때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 뭐 나와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로 넘어갑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요, 등기 등록을 받는 자입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자였지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 되겠습니다. 이 말은 등기 등록을 받는 자란 누구냐? 등기 권리자가 되겠습니다. 등기 권리자. 부동산 등기법 시간에도 등기 권리자라고 배웠을 겁니다. 거기 보세요. 등기 등록을 받는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나와 있습니다. 구분란에 보니까 권리 취득 나왔죠. 여러분, 취득은 사는 거니까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이 되겠죠. 보존 등기라든가. 소유권 이외에는 뭐가 될까요? 설정 등기입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또 권리의 이전이라는 것은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 권리 변경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소멸은 말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이다. 즉 등기 권리자이다. 우선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거기 여러분 62쪽에 보면 2번 나왔습니다. 거기 2번 갑소유 부동산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팔았다는 거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는 것은 누구 앞으로 등기하는 겁니까? 을 앞으로 등기하는 거잖아요. 을이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가 되겠고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산 사람이 등기를 해야 되니까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설정에 관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박스 보세요.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여러분,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외에 건물을 질 수 있는 권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이때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지상권 권리자, 지상권자, 거기 지상권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되겠고요. 지역권은 지역권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역권이라는 거 아시죠? 민법 시간에 배웠죠? 통행지역권이죠. 내 땅을 맹지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내 땅을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남의 땅을 받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통행지역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권 등기는 누가 하느냐? 지역권자가 하는 겁니다. 지역권자. 그 요역지 소유자라고 하죠. 여러분, 지역권 아세요? 지역권?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이런 토지가
이런 주인들이 있어요. 그 내 땅은 이거 있어요. 내 땅은.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건 길이 없으니까 이런 땅을 뭐라고 한다? 맹지라고 하는 거죠. 맹지. 그럼 이 도로를 이용해서 내 땅을 들어가려면 남의 땅을 바꿔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 길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통행지역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역권이 되는 거니까 이때 이 맹지는 편히 길을 만들게 되면 내 땅을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맹지를 요역지라고 합니다.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제공해주는 토지, 이 사람 땅을 승역지라고 합니다. 승역지. 그래서 이렇게 맹지를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남의 토지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하는 겁니다. 이때 납세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지역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맹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하니까요, 지역권자가 되겠고, 전세금권이라는 건 타인의 부동산에다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 되겠는데요,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남의 집 아파트 2억에 전세 들어갔다, 그건 전세권이 아니죠. 그건 2억 원에 대한 임차권이죠. 임대차 계약하고 보증금 2억을 준 것은 임차권입니다. 채권적 전세가 되겠죠. 그러나 전세권은 물권적 전세입니다. 여러분,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채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인에 대한 권리는 사람에 대한 권리가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자, 저당권 설정 등기는 누가 되느냐?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자지요. 은행이지요. 내가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면 나는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고, 은행은 저당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납세의무자가 누구냐? 저당권자니까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위등기시는 누가 되느냐?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대위등기시는 뭐가 된다고요? 채무자가 된다. 명의자가 된다는 거죠. 그 대위등기라는 걸 한번 보실까요? 거기 대위등기에 대한 내용 나왔죠. 대위라고 하는 건 대신이라는 거고요. 촉탁이라는 것은 부탁이라는 것인데 거기 대위 촉탁 등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소유 별표샷에 1번.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채권 확보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이 갑은 돈 빌려왔으니까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 돈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채권을 회수하냐고요? 그러면 갑의 부동산이라도 있으면 당연히 가압류를 해가지고, 그죠? 먼저 보전장치를 해놓고, 안전장치 해놓고 본안소송에 의해서 판결 받아가지고 뭐 강제격리라도 신청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될 텐데요. 이 사람이 압류할 게 없어요. 알고 보니까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등기를 안 하는 거죠. 등기를 안 해. 뺏기니까. 등기를 해야 제가 압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대신 등기. 이것이 채권자 대의 등기라고 그래요. 채권자 대의 등기. 채권자 대의 등기. 채권자가 대신 법원에다가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 신청인은 얘가 된 거죠. 그러나 등기 등록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 채권자가 소송을 해서 법원 판결을 받았죠. 판결에 의해서 갑소유 미등기 건물을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였을 때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에게 있다? 갑 앞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최초로 등기하는 거죠. 이때 등록을 받는 자는 갑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된다는 겁니다.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갑은 누굽니까?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세요.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지방세를 안 내는 거지요.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대한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와 대의등기라는 건 대신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는 누가 세금 내야 돼요? 소유자, 즉 채무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를 체납해 가지고요, 국가가 그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 대의등기 할 때 거기에 대한 전세권, 가등기 이런 것들을 말소할 때 말소시키는 대의적 등기는 누가 세금 내는 거냐? 그죠? 그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의 촉탁, 가산세 나왔는데,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 등기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보존 등기가 선행되는 경우, 여러분 내가 이 재산을 가압류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등기가 안 됐어요. 보존 등기가. 그때 채권자가 대의 등기했다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채무자, 소유자가 되겠죠. 즉 소유권 보존 등기할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의 오른쪽 과세표준 보니까요, 부동산가액에 대한 과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쓰세요. 거기다가 부동산가액에 의한 과표. 부동산가액에 의한 과표, 이거는 가로 열고 취득세와 동일입니다. 취득세와 같다. 원칙은 뭐냐?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의 등록면허세의 과표는 줄쳐요. 등록 당시의 가액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인데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이 되겠습니다.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죠?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신고한 거래가격이 된다. 그러나 어느 때 시가표준액입니까? 어느 때 시가표준액입니까?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때 시가표준액이냐?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그리고 신고는 했는데 시가표준액에 미달신고했다. 미달신고. 신고는 하였는데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었다. 신고가액 미표시가 되겠습니다. 쓰림이죠. 미신고, 미달신고, 미표시. 이때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1번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이 미신고 쓰세요. 1번이 미신고가 되겠습니다. 1번 미신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였을 때 이것이 두 번째가 미달신고가 되겠습니다.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역시 미달했다면 역시 시가표준액이 되겠고요. 네 번째,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었다. 미표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미표시가 되겠네요. 미표시. 다섯 번째,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했을 때 이것이 부당신고가 되겠네요. 부당신고. 부당하게 신고했다. 또 그리고 증여기부 등 무상승계 취득 시, 여러분 증여기부는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무상승계 취득이죠. 이때는 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무상취득. 무상취득 시에도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취득세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실상의 취득가격도 나와 있죠. 거기 박스 보세요. 국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국.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왜?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가로 열고 경매 포함 쓰세요.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가로 열고 경매 포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으로. 근데 아직 세법에서는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언제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된다. 그렇죠? 국, 외, 판, 법, 공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공매가 되겠고요. 하나는 공인중개사법이 되겠습니다. 국, 외, 판, 법, 국, 외, 판, 법, 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쓰세요. 거기다 똑같죠? 이거는 취득세 과세표준과 같다. 그렇죠? 국, 외, 판, 법, 공은 취득세 과세표준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금액과 건수에 의한 과표가 있습니다. 이 등록면허세는요, 과세표준이 부동산 가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채권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세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월 임대차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넘기시면 64쪽에 보시게 되면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나오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기로 하고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63쪽에 보니까 박스, 국가 또는 그 박스 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등록 당시에 말이죠. 등록 당시에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별표시하세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등록 당시에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격이 달라질 때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별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4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달라질 때는 출처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뭐 이 정도 아시고 다음 시간에 등록면허세의 세율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